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간다. 너 언니 안 믿어? 저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의리 있는 의리녀. 에너지가 넘쳤어요. 항상. 정말 되게 멋있었어요. 의리로 똘똘 뭉친 여장부. 짠내나던 그녀가 멋진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고급차와 명품을 인증하며 남다른 자신감을 뽐내던 자칭 황후. 돈으로 돈을 번답니다. 닉네임이 황후예요. 그냥 화이팅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 이거 하루짜리니까 해. 얼마 있어? 내일 들어오는데 한 건만 더 들어가자. 이렇게 공부도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10억까지. 그런데 그거 다 뻥이야. 뻥이요? 거짓말요? 황후가 되고 싶었던 한 여자. 거짓말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금정숙 씨 때문에 조용하던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녀를 믿고 의지했다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 전에 네일샵 원장님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네일샵 원장님. 매일 연락하는 사이였고 그다음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죠. 그냥 가족이었어요. 15년간 미진 씨는 친언니처럼 금 씨를 응원했고 네일숍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금 씨는 보답이라도 하듯 특별한 재테크를 소개해줬습니다. 3일에서 일주일에 단기간에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자꾸 돈을 통장에 넣어놓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야 4,900만 원만 빨리 보내봐. 걱정하지 말고 보내봐. 그래서 보냈더니 정말 3일 만에 10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요. 4,900만 원을 주고 5,000을 받고 4,900만 원을 주고 5,000을 받고 하다가 이게 한 10번이 넘어가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야. 단기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계의 큰 손들.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아준다는 솔깃한 제안. 6개월간 돈을 보냈고 나중엔 원금을 뺀 이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동사고 터졌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요. 나 이거 좀 신고 좀 하고 올게. 왜요? 동사고 터졌어요 지금. 어떡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터졌어 어떡해. 어? 동사 어떻게 터졌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 예. 금 씨와 7년간 돈 거래를 했다는 부부. 지난해 5월부터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네일샵 그 회원 손님이었고 7, 8년 정도 됐는데 언니 1,000만 원만 해줘 갖고 10월 말일날 1,000만 원을 해서 줬어요. 한 이틀만 쓰고 준다고 해서 이자가 6부대요. 6부. 돈을 주고 받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 나 다른 사람 뜯길 수 있으면 그 뜯기면 그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듣는가면요 경찰을 끼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을 끼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뜯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원금을 간 게 한 1억 8,800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녀가 도와준다는 말에 지인들까지 끌어모은 손님도 있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그 다음날에 또 돈 필요하다고 해서 애 청첩 이런 거까지 다 해서 돈을 만들어서 줬어요. 마지막까지. 그럼 지금 총 돌려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필요 없죠. 12억? 12억이요? 12억이요? 네. 저한테 들어왔던 돈까지 들고 해서 지인분들까지 다 해서요? 예, 정말 전 지금요 대리도 하고 밤에 식당 일도 다니고 20시간을 일해도 갚을 돈이 아니에요. 아니야. 갑자기 금 씨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쳤다. 그 사람? 뒤에 누가 자기는 중간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너가 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도망갔다. 나 지금 이 사람 신고하러 경찰에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근데 그 사람을 신고했다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이라고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걸 받아야 되니까. 금 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오경진이라는 사람에게 건넸고 오 씨가 그 돈을 몽땅 들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진짜일까? 우리는 오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상외로 어렵지 않게 만난 오 씨. 계세요. 시댁 맞을까요?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나왔는데요. 수십억 돈을 들고 잠적을 했다는 오 씨는 40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도망간 분이 맞나요? 그러게요. 먼저 그녀에게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혀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피해자들 저기 다 모여있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피해자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지난해 11월 5일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여있고 당당했던 금 씨가 보입니다. 오. 피해자가 경찰까지 부르고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때 금 씨를 만나러 온 오 씨. 금 씨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러게요. 형사들이었어요. 당신 나 알아? 누구세요? 이러더라고. 해서 너 내가 돈 갖고 도망갔다며. 일면식도 없는 나를 왜 팔아야 돼? 저 언니 모르는데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거 없네요. 와. 언니가 사고 친 거예요? 언니가 사고 친 거야. 무슨 사고예요? 돈 사고. 그 사람 뭐 갖고 날랐다면서요. 그거 다 뻥이야. 뻥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를 치신 건데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려막기 한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금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사랑방 같았던 네일숍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피 같은 재산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 숨이 안 쉬진다고요, 원장님. 진짜. 입금 안 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너는 금액이 작으니까 갚을 수 있다고, 금방. 오래 안 걸려. 조금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 저 이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거 진짜 필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금 씨는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피해자만 12명, 금액은 대략 70억 이상입니다. 70억. 와, 이거 엄청나네요. 그중 금 씨를 가장 믿었던 사람들은 남다른 우정을 보여줬던 40년 지기 친구들. 거의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들었는데 저는 1도 의심이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친구잖아. 여태까지 40년 지기 그래도 가까웠던 우리 친구들 7명 친구 중에서도 진짜 돈독하게 의리 있는 의리녀로 통했던 친구인데. 40년 지기 친구면. 내일 들어오는데 한 건만 더 들어가자. 30 빼고. 없어. 만들어봐봐. 이거 지금 급해. 없어. 하나만 더. 얼른. 어? 이 사람 급해서 한 번만 만들어봐. 지금 잠깐 필요한 거지. 빨리. 이거 하루짜리니까 해. 얼른. 주위 사람들 것도 많이 끌어오게 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내 친구 알잖아. 잘 나가는 애 네일샵으로 잘 나가. 집도 샀죠. 끌고 다니죠. 샀죠. 그래 뭐 네 친구인데 뭐 너한테 등쳐먹겠니 하면서 주는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에게 금정숙 씨는 배신이란 모르는 통 크고 화끈한 성격의 의리녀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금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줬고 돈을 굴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40년 지기 친구의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 아이돌인 조카에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경락받으면은 뭐 몇백만원씩 가는 것도 강남에 있는 거 제가 끊어줬다 그러고. 저 잘 몰라서 저도 이거 뭐죠? 그랬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나름 무슨 사인볼이랑 이런 거 막 있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 얘기한 것처럼 뭐 공무원도 있고. 그녀는 지인들에게 스포츠 스타, 아이돌과의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실제 금 씨의 네일숍 매장 한가운데는 이들의 사인이 훈장처럼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 많이 힘들어?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그 정도야. 조금만 시간만 줘. 조금만. 시간 줘서 뭐하게.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볼게. 응? 알겠니?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금정숙 씨는 한 건물에 화장품 매장과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녀를 만나러 네일숍을 찾았습니다. 안 올라갔는데 바꿨어요 여기. 바꿔버렸다니까 여기를. 바꿨어요. 그 여자 네일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막 우리한테 막 옥수하고 빌고 이래서 알려줬다가 이제 전화 연락 안 받고 배째라로 나오면서 여기 비밀번호 바꿔버리더라고요.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집기를 가져가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더 크고 고급스럽게 확장한 네일숍은 왁싱과 속눈썹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제법 규모가 큰 매장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녀의 소식을 알까? 다른 건 아니고 요 옆에 네일샵 지금 운영 안 하나요? 그리고 그좀 아는 분이 좀 연락을 해주세요. 뭐 좀 피해를 입으신 게 있으세요? 그런 일들을 뭐 받고 좀 연락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 임대를 못 받으셨어요? 네. 뭐 몇 달치 밀린 거예요? 일단 내 달치가 밀렸는데 뭐 1년에 우리 좀 쳐야지. 3개월째 소식이 없다는 금씨. 70억을 들고 사라진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야. 넘어가고 맙니다. 인생은 삶이! 아까 여기 진짜 옷도 뭐 그냥 후지부리하게 입고 뭐 치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돈을 쓰거나 명품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 원래? 원래. 그녀가 화려하게 변신한 건 3년 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한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씀씀이도 엄청 컸었고 전국 7인가 6인가 해가지고 통장에 아마 7, 8천이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되게 가시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을 금정숙이 아닌 금황후라 칭합니다. 금항우. 털털했던 모습에서 고급스런 CEO의 이미지로 완벽히 변신한 금씨. 주부들 사이에선 성공한 사업가, 열정적인 학부모로 알려집니다. 이제 화장품도 하시고 있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실 때 자기가 학부모인데 설마 너한테 실수하겠냐고.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그러니까 아이들을 항상 걸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애 셋 엄마가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걸고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였고. 닉네임이 황우예요. 황 화이팅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순금을 준 사진을 저한테 찍어주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센스 없게 이렇게 금 준다고 자랑을 엄청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금씨를 믿었던 이유는 그녀의 성공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팬카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서 또 몇 번씩 보게 되고 볼 때마다 갈 때마다 연락하고 그래서 친해졌는데 유명 가수를 좋아하는 순수한 그 마음 하나로 친해졌다는 두 사람. 이때 금씨는 지수 씨의 숨겨진 아픔을 감싸주었고 자연스럽게 믿음이란 게 생겼습니다. 동생이 예전에 죽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를 친언니를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돈도 힘든데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나를 완전 기만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의리녀의 배신. 그녀가 자랑했던 화장품 사업은 수익이 얼마나 됐던 걸까? 신랑이 밀어주기로 했대요. 네. 3등 안에 들어봐라 해가지고 신랑이 밀어줘서 신랑 앞으로도 대리점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찍힌 그 통장이 수당이 한 7천만 원 됐을까요? 그때 찍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그녀가 자랑했던 수많은 것들이 자신들이 모은 피 같은 돈이라 주장합니다. 금씨가 사라지고 난 뒤 40년 지기 친구에게 식당에서 일을 해 돈을 갚겠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경하게 찍은지 알아요? 이 레킹이고 수저통이고 이거 다 뒤집어 놓고 찍어놓은 거야. 하나도 안 다 보이게. 있잖아요. 어느 여기면 어느 식당이라고 써있는 게 있거든. 여기서 일하신다고만 날린 거지. 불교 신자라는 금씨는 회개를 하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약 올리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약간 나 우습지. 왜 또 나도 니한테 아픔을 주고 싶다. 며칠 내로 내가 땅 매우지 파버려가지고 간에다 비질러 볼란다.
시골 친구들 소문 다 나왔고 내한테 전화 왔더라. 소문 다 나서 친구들이 도와준대. 너 땅 판다고 같이 와서 파준대. 얼마나 배신감이 컸던지 40년 지기 친구는 이번 설날에 고향을 찾아 살아있는 친구 금씨의 무덤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야, 참. 야. 석 달째 도피 중인 금정숙 씨.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자랑했던 곳도 알고 보니 전세였습니다. 초인종이 안 눌러져요? 40년 지기 친구는 금 씨의 남편과도 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여기 잠깐 왔거든요. 형님 얼굴 한번 보려고. 여기 집 앞에 초인종이 안 되네. 나 집 밖에 있어. 예? 집에 있다가 또 뭐 밖에 있어. 내한테 그러면 안 돼. 야. 남편은 아내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피해자가 친했던지 뭐 악수도 하고 막 그러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 안 돼? 연락 안 돼? 연락 안 돼? 집에도 안 오고?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나왔어요. 바로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아니, 얘기 좀 잠깐 하시죠. 이거 도망가봐요, 형님도 똑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해줘야 무엇이 답이 나을 거 아닌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랜 설득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걔가 한 20년을 그 짓거리 했다는데 그걸 몰랐다고. 아니 형님 그렇게 앵꼬 부부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9월달에 왜 9월달에 이혼을 신고를 했단가? 누가 신고했대? 걔가 그랬어. 이혼 서류냈다고. 그래갖고 2월달에 합의 끝난다고. 이혼 지금 진행 중이시긴 하세요? 아니 그런 건 얘기 안 했네. 피해자들은 부부가 워낙 사이가 좋았기에 위장 이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남편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사업이 틀어진 거예요? 아니면 작정하고 이게 사람들 돈을 마지막에 그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누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수익 구조가 없는데 자기가 받아갖고 이자를 준다고? 혹시 좀 씨랑 지금 시도해봐 줄 수 있을까요? 안 받더라도. 시도는 하면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 애들이 뭔가 있어서 받을 거예요. 네? 애들 관련된 거인지 알고. 연락 되시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고 네 전화도 안 받을 거고 나도 안 할 거야. 예?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전화를 해서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어머니 오늘 뭐 싫어. 아예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전혀 뭐. 아니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 상관없습니다. 자꾸 없지. 내가 알면은 뭐 내 돈이나 좀 다 보내달라고 그래라.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돈도 가져갔다며 시댁 식구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냥 며느님이 어디 가신지 며느님이 어디 가시면 내가 왜 아무리 와시고 나도 지금 현재 지금 내 돈도 지금 내 돈도 가져가갖고 지금 화가 나가 죽겠는데 지금 그리고 70억이라는 것이 왜 얘들 이름이에요? 70년을 살았으면 몰라도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가 딴 데다 못 해놨는 거야. 금 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차용증에 70억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다 생활비라고요? 야, 말이 되나요? 막판에 우리한테 긁어버서 가는 돈이 몇십억이 되잖아요. 2, 30억 되잖아. 그 2, 30억을 어디다 썼냐 이거지. 넌 도대체 그 돈 다 갖다 어디다 썼냐? 다 본인들이 이자를 다 받아먹은 거라니까. 내가 빼돌린 게 아니라니까. 너도 엄청 호화스럽게 살았잖아. 결론은.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는 받겠지.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일 터지고 나서부터는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네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주냐. 네 평생 벌어도 나올까 말까 한데. 나 줄 사람들은 다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한 사람만 줄 거야. 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70억을 다 썼다는 금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언니한테 카드를 보낸 거예요. 언니 터졌어. 이게 싸워보는 거야.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언니한테 보내는 거. 단 100개월 만에. 그거 다 쓸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친언니의 집에서 자주 목격이 되었다는 금 씨. 금정숙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언니의 집 역시 초인종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뭐 온 데다 초인종이 고장 나 있네요. 계세요? 계세요? 금정숙 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수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은 금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워낙 많은 것,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피해자들도 자기가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까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계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네네. 조만간에 이제 씨가 출석해서 조사할 거예요. 구속 수사를 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 때는 그때 이제 와서 판단해봐야겠습니다. 만약 구속 수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저희들이 뭐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사업도 범죄도 신뢰가 항상 처음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믿게끔 움직여놓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먹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했었을 때는 법인에 진짜 실체가 있는지 매출이 뜨는지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어떤 거를 개발할 예정이다. 어떤 걸 특허를 갖고 있다. 뭐 할 예정이다. 예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3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는 금 씨. 피해자들을 비웃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언니가 바로 이번에 일 터졌는데 갑자기 한두 달을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 생각을 해봐봐. 뭐 니네들끼리 뭐 릴리를 한다는 게 니네 마음이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라고. 너 그때 내가 언니 말하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는 순위가 있다고 그랬잖아. 김진대고 하고 무슨 시합을 했다 가는데 시합을 다 버린 사람인데 가서 뭐 어떻게 뭐가 있어? 이한테 시간이 남아도나 봐. 왜 그러고 다녀? 나올 것 같아? 나를 오히려 투닥투닥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잔돈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 얘들 이게 번짓을 못 찾는지. 그래 나 뭐 계속 기다리라고? 싫은 말어 그럼. 싫은 말으라고. 아유. 와, 진짜 뻔뻔하네요. 70억을 갚기 위해 국밥집에서 일한다는 금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뭐? 고추는? 오세요. 아직 세상은 올바르고 따뜻하다고 외치던 의리녀 금정숙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